어원으로 이해하는 생각 한자, 중국어 기초 어휘. 자, 이번 시간부터는 중국어 간자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아죠. 이것이 무술할 때의 무와 창이라는 뜻을 가진 과, 그리고 멈추다라는 뜻을 가진 지, 와 연계해서 파생되는 단어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나라는 뜻을 가진 한자를 보면 이것은 고대 무기의 상형자입니다. 무술의 무가 방어라는 뜻이듯 자신을 방어한다는 뜻에서 나라는 뜻으로 변형이 된 것이죠. 왼쪽 부분이 그 손수로 보이는데 이것은 손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글자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어 왔습니다.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식의 창이 옛날에 있었는데 이렇게 옆으로 나온 거, 이것이 지금의 손수변으로 변화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손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변해와서 현재 모양이 된 것이죠. 발음 한번 들어보시죠. 我 자, 이번에는 무술할 때의 무입니다. 무력, 족적, 발자국, 발걸음 등 여러가지 뜻으로 발전을 하고요. 공격해오는 창과를 막는 것, 멈추는 것이 무술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갑건문을 보면 이것은 이런 창이고 이것을 멈춘다 라는 의미로서 이제 발족적을 그린 것이죠. 무술 수련 후 땅을 보면 보법에 따른 발자국이 남아서 족적 등 여러 뜻으로 파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자국이 이제 멈추다라는 뜻을 가진 멈출치로 이제 변하는데 그것과 합해져서 공격하는 창을 막는다 해서 이제 무술이 된 거죠. 형태를 보면 갑골문, 근문은 큰 차이가 없고 여기서 소전 거쳐서 현재 글자로 왔는데 좀 이쁘게 바뀐 것 뿐이죠. 발음 들어보세요. 五 한자 사전에는 발자국, 족적이라고 이제 해석이 있고 지금 중국어 사전에는 그거보다는 무공, 용맹하다, 격렬하다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네요. 이번에는 창과입니다. 창, 무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갑골문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옛날 무기가 이런 식으로 된 게 발견됐거든요. 이렇게 뻗어나오게 이런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과 이런 모양의 이 합성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해왔어요. 현재도 뭐 큰 차이는 없죠. 옆에 이렇게 그은 거 외에는. 근데 근문에서 이미 그런 형태가 나타났어요. 자, 발음 한번 들어보세요. 歌 예.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뜻이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네요. 이번에는 멈출지입니다. 정지하다, 멈추다 등 여러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발자국을 본떠서 만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발자국이냐 의문이 드는데 이런 식의 개념으로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발바닥만 보면 발가락 5개가 있는 모양인데 땅을 밟으면 땅에 발자국이 남잖아요. 그 모양을 간략하게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튀어나온 거는 이제 엄지발가락을 강조를 한 것이겠죠. 그래서 모양이 변해서 현재의 모양이 됐어요. 그러니까 발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그림이 된 것이죠. 발음 들어보세요. 止 예, 정지하다, 멈추다, 그만두다 등의 뜻으로 해석이 되죠. 자, 오늘 배운 단어 발음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我
我五五哥哥哥哥哥哥指指이렇게 해서 오늘은 나아에서 파생이 된 무, 과, 지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든 외국어가 이렇게 파생되는 방법으로 암기를 하게 되면 이해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발음 같은 경우는 계속 들어봐야죠. 제가 영어에서 하는 가상현실 듣기라는 방법으로 발음 습득을 하게 되면 좀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한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강의를 보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을 해주시고요.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보시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